안녕하세요. 하우투 디자인입니다.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 곳은요,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 롯데캐슬 아파트 42평형이에요. 이 집은 먼저 좀 인테리어적으로 컨셉이 있는데요. 바로 가족 소통이 중심이 되는 집으로 좀 만들었다. 또 두 번째는요, 경제적인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거든요. 저희가 기존의 거는 살리면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 이런 것들의 조화를 정말 좀 잘 맞췄거든요. 이 서초동의 아파트 정말 비싸잖아요. 그렇다고 인테리어까지 비싸게 할 필요 있나요?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경제적으로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가족 소통형 중심이 되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소개해 드릴 공간은요, 거실 공간입니다. 먼저 PD님, 우리가 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? 벽이 많이 보이죠. 저 보통은 맞습니다. 벽이 좀 가장 많이 보이죠. 그 다음에 또 바닥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저희가 오늘은 40평대에 정말 잘 어울리는 마루를요,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깔았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번 현장에 사용된 마루는요, 바로 동안마루의 나투스진 이모션 블랑이라는 제품입니다. 아마 인테리어를 좀 계획 중이시거나 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거나 추천을 받을 만큼 가장 좀 잘 나가는 스테디셀러 마루이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. 이번 현장에 적용된 마루는요, 650에 1220 사이즈입니다. 큰 평수일수록 이렇게 좀 넓은 마루를 깔아줘야 광활하고 안정감이 있고 고급스럽게 보이기까지 좀 하거든요. 이 타일형 강마루의 장점을 좀 얘기하자면요, 아무래도 타일과 대비를 했을 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좀 시공이 가능하고요. 디자인이 이렇게 보시면 유사하거든요. 근데 타일에 비해서 차갑지가 않으니까요, 보행감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유지 보수 이런 거에서도 좋으니까 타일형 강마루는 이렇게 좀 장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모션 블랑의 좀 이 패턴들이 은은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가구나 이렇게 벽지에도 잘 어울린다. 그래서 좀 저희가 추천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 마루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. 장점만 쭉 소개시켜 주는 것 같은데 단점은 없나요? 단점. 글쎄요, 뭐 특별한 단점은 없는 것 같은데, 보통 우리가 또 자재 미팅을 할 때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, 이 마루와 마루 사이에 이런 이음매를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런 이음매의 선이 좀 너무 도드라져서 좀 디자인적으로 안 좋지 않느냐 하는데, 보시면 이렇게 좀 은은한 패턴의 마루가 이음매 선이 많이 좀 느껴지진 않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비단 타일형 강마루뿐만 아니라 모든 마루에서 이런 선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타일형 강마루라고 이렇게 이음매가 도드라지지는 않는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신경 써야 될 게 있나요? 특히나 이런 큰 사이즈의 마루는요, 시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하자 부분들이 아마 인터넷이나 여러 사례들을 보시면 많이 좀 올라와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,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대형 크기의 마루들 하자가 안 나는 법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먼저 바닥의 평활도입니다. 이게 마루가 크잖아요. 그러면 바닥의 평활도가 좋지 않으면 이게 좀 하자가 나거든요. 그래서 사전에 바닥의 평활도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, 만약에 좀 평활도가 굉장히 안 나온다 하면 샌딩이나 뭐 연마 작업 이런 것들로 최대한 평활도를 좀 맞춰주셔야 이게 하자가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이 나투스진 전용 본드가 나와요.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밀착력이 좋으니까 하자율이 줄어드니까요, 반드시 전용 본드를 사용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. 특히 청소할 때 있잖아요. 마지막에 입주 청소를 할 때 이게 다량의 물이나 세제를 도포를 하면요,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. 이게 저희 청소팀이 아니라 저희도 제보를 받은 사진이거든요. 이렇게 청소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다량의 물, 세제들은요, 이 표면이 이렇게 좀 하자가 나기 때문에 입주 청소할 때는 사진과 같이 하면은 안 되고요. 친환경적인 세제로 물을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여러 번 바닥을 좀 닦아내야 됩니다. 사진에 본 것들이 좀 빠르게 쉽게 하려고 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청소할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하자율이 없으니까 바닥 깔 때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. 거실은 우리가 집에서 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실링팬 적용을 좀 해드렸어요. 그리고 조도 계획은 좌우로 균형감 있게 라인 조명으로 조도를 좀 확보를 했다,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이 집은 가족 소통형 중심이 된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거실에 그 답이 있습니다. 자, 굉장히 광활하죠.
저희가 도면에도 띄워드릴 텐데 이쪽에 소파가 들어와서 TV와의 거리가 알맞게 할 거고요. 이쪽은 다용도 테이블이 들어옵니다. 뭐 식탁이 될 수도 있겠고요. 그리고 가족분들의 모임, 그리고 뭔가 게스트분들이 왔을 때 모임으로 좀 활용이 되겠죠.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시면 바로 저희가 아이 친화적인 스터디 룸을 좀 만들어 드렸거든요. 우리가 이렇게 책장을 좀 구성을 했어요. 한쪽 벽면으로. 그리고 이쪽으로는 책상을 좀 놔드렸습니다. 옆쪽으로는 책장을 좀 적용을 해드려 가지고 자주 보실 수 있는 책을 꺼내서 보실 수 있다. 그래서 TV를 보고 회의를 하고 식탁 자리가 있고 서재에 공부까지 하실 수 있는 모두가 원하는 거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책상 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책상은 이렇게 날개벽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길게 좀 만들어 드리고 앞뒤로 수납을 좀 적용을 하게 해드렸어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요. 이쪽에서도 앉을 수도 있고요. 이쪽에서도 앉을 수 있게 했거든요. 다 다리가 들어가게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좀 해드렸습니다. 그러면 아이가 앉았을 때 뭔가 부모님들이 여기서 뭔가 좀 봐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하실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게 비단 아이들의 책상이 아닌 부모님들의 서재가 될 때는요. 노트북 같은 거 활용을 많이 할 거잖아요. 메리 콘센트까지 좀 만들어 드려가지고 가족 모두가 이 책상에서 편하게 공부와 뭐 서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 스터디 룸을 좀 디자인을 좀 할 때 좀 구상을 했던 거는요. 이게 아무래도 좀 되게 광활한 공간이잖아요. 그러면 좀 단색이나 미색이면 좀 되게 밋밋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선으로 우드 포인트를 주고 하단에 우드, 책상 부분은 우드를 줘가지고요. 좀 더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을 해드렸다.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 제작 가구. 다 제작 가구입니다. 네, 저희가 특히나 이런 제작 가구에 대한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항상 제안해드리고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만족감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우리가 가족 소통형 중심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좀 주방에 있거든요. 바로 좀 주방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. 주방에서도 이렇게 아이 친화적인 주방 레이아웃이 좀 적용이 되었는데요. 자, 먼저 여기는 기존의 시공 사진을 좀 보시면은요,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, 그리고 샤시로 인해서 이게 주방의 레이아웃을 좀 혁신적으로 바꾸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 친화적인 이런 레이아웃을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좀 레이아웃을 짜면서 좀 많이 고심을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좀 나타내 보았습니다. 먼저 주방을 이렇게 좀 기역자로 좀 만들어 드렸어요. 그리고 식탁을 같이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좀 과정을 좀 했거든요. 식탁도 우리가 주방의 높이가 아닌 이렇게 좀 다운을 시켰어요.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이렇게 식탁을 주방 하부장과 높이를 맞추면 바체어를 놓고 해야 되거든요.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불편해요. 그래서 저희가 좀 식탁 부분은 다운시켜서 일반 식탁 높이인 750 정도로 좀 맞췄고요. 이렇게 여기도 앞뒤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분배기를 막 이동하고 수도나 배수 시설을 이동하면서 뭔가 비용적으로 많이 드는 그런 걸 좀 하지 않고 경제적인 레이아웃과 이렇게 식탁이 융합되는 이런 레이아웃을 통해서 아이를 여기 이제 식탁 부분에 앉혀놓고 주방에서 일을 해도 충분히 보면서 좀 케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드렸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저희 하우투 디자인의 수납 노하우가 좀 가득하게 좀 담긴 주방의 레이아웃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이 하단 쪽으로도요, 수납을 좀 만들어 가지고요, 식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으실 수 좀 있게 해드렸고요. 맞은편에는 통로 부분만 제외하고 이렇게 좀 키 큰 장으로 제작을 좀 하면서 이렇게 엔드장에 와인을 좀 꽂아 놓을 수 있게 편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.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수납적인 부분들 정말 고심을 하고 어떻게 좀 레이아웃을 하면 이 가족분들이 편안하게 주방에서 좀 쓰실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좀 이렇게 나타내 보았으니까요.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뚱땡이 냉장고예요. 네, 그래서 냉장고를 두고 이쪽에는 이렇게 키 큰 망장으로 좀 수납이 팬트리 공간이 잘 되게 하였다.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현관 쪽 좀 설명드릴게요. 먼저 여기는 넓게 좀 전실 공간이 있습니다. 구조적으로 좀 굉장히 좋죠. 우선 현관 들어와서 이렇게 좌측 쪽으로 하부장, 수납장을 좀 놔드렸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좀 본 현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이 신발장은요, 최대한 넓게 좀 제작을 해 드렸어요.
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아이가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, 아이가 앉았을 때 부모님들도 앉아서 케어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넓은 공간으로 자식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게 높이를 다 계산을 한 거거든요. 물론 어린 아이가 좀 앉았을 때는 높을 수는 있는데 보통 이렇게 신겨 주거든요. 그래서 이런 높이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벤치형 신발장으로 좀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맞은편은요, 이 우드 포인트가 있죠. 이게 거실에서 봤던 수납장과 일체감, 통일성이 좀 되게 했는데요. 먼저 좀 선을 좀 많이 살렸어요. 조금 동양적인, 그리고 따스한 느낌이 날 수 있게 이렇게 좀 아트월을 좀 꾸며 드렸다. 그리고 이 벤치가 앉는 이 공간에 전면부로 정확히 해서 메리 거울 해드려서 나가고 들어오실 때, 앉았을 때도 거울을 보면서 매무새를 확인을 하고 외출하고 들어오실 수 있다. 이렇게 좀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이 집에 그래도 포인트 있고 따뜻하고 이런 좀 동양적인 아주 좀 좋은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중문입니다. 가족분들이 편안하게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삼연동 중문. 너무 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전체 모루 유리를 좀 적용을 해드려서 좀 더 내부 공간은 프라이빗하게 만든 좀 중문이다.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현관을 들어오면 거실 화장실 공간이 있거든요.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. 거실 욕실입니다. 방은 좀 밝은 느낌으로 뭔가 따스한 느낌을 냈다면요, 욕실은 뭔가 텍스처감이 있는 스톤에 좀 짙은 색으로 좀 저희가 해드렸거든요. 그래서 호텔 욕실에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날 수 있는 좀 타일로 600에 600, 그리고 졸리컵 마감해서 좀 깔끔하게 좀 디자인을 좀 해드렸어요. 굉장히 타일이 이쁘거든요. 좀 짙은 타일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넘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욕조가 있죠. 저희가 좀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욕조로 할까요? 파티션으로 할까요? 거든요.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욕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. 확실히 이게 어린 자녀들 목욕시키거나 또 아이들이 놀 때도요, 욕조가 있으면 확실히 좀 편리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, 변기 세면기 좀 깔끔하게 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거실 욕실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. 제가 오프닝 때 이 집의 컨셉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. 가족, 소통형 중심,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면서 이 비싼 서초동의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게 바로 방에 있거든요. 저희가 가구를 좀 제작을 해드릴 때 모든 가구를 다 짜지 않고 좀 선별적으로 하면서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최대한 잘 살리게 했거든요. 방을 다니면서 좀 보여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 방입니다. 기존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었어요. 이 붙박이장이 침대 일체형이거든요. 이게 예전에 게 굉장히 좀 올드하고 이거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. 결국 이런 시스템적인 장이 실제로 제작하면 거의 뭐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저희가 좀 충분히 살리면서 프레임 몰딩은 먼저 필름으로 붙여드리고요. 이 도어 6개는 새 걸로 좀 바꿔드렸습니다. 기존의 도어가 필름을 붙였을 때 마감이나 쓰임새가 좋을지 아니면 새로 바꾸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잘 봐야 되거든요. 이런 것들이 제작 가구에 대한 이해와 잘 알지 않으면 좀 하지 못합니다. 바꾼 문과 필름 큰 이색 차이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리폼을 통해서도 충분히 쓸모가 있고 되게 조화롭게 좀 마감이 잘 나타내면서 좀 리폼을 할 수 있다.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. 앞에 방으로 또 가보실게요. 여기도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요. 이게 사실 엄청난 디테일이 있거든요. 기존에도 이렇게 슬라이드 문이었어요. 근데 저희가 이 슬라이드 문짝을 바꾼 거거든요. 문짝만. 내부 공간에 이런 렉이 있죠. 이런 것들도 무작정 바꾸지 마시고요. 해체를 했다가 바닥을 깔고 뭐 도배를 하고 이렇게 다시 두면 굉장히 견고하게 잘 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네일을 이용을 하면서도요, 이렇게 새 도어로 바꿨습니다. 실제로 이런 것들은요, 새로 바꾸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리하기는 하거든요, 당연히. 근데 아까 말씀드린 좀 경제적인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문짝은 다 바꿔드리고, 이쪽에도 수납장이 있었는데 내부 렉은 재사용을 하고 내부 공간에 다 칠을 해드리고 도어만 바꿔서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좀 하였습니다. 또 우리가 또 안방도 있거든요. 안방에도 자 들어와 보실게요. 먼저 화장대 새로 한 것 같으세요?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? 새 거 아닌가요? 네, 네 정말 깨끗하거든요.
기존의 거 그대로입니다. 기존의 게 그대로 두고 필름을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붙여드려서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게 내구성 있게 세로한 벽체와 바닥 그리고 이 화장대 정말 조화롭게 좀 잘 맞췄거든요. 그리고 이 맞은편에도요 장이 있어요. 이 장도 기존에 있었던 장은 도어만 바꿨습니다. 이렇게 좀 도어만 바꿔도 충분히 좀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. 왜냐면은요 이렇게 내부 공간은 깨끗하거든요. 튼튼하고 그래서 내부는 써먹으면서 이렇게 문짝을 좀 바꿔드렸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짠 거거든요. 그러면은 기존의 붙박이와 이렇게 새롭게 짠 이런 조화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굉장히 좀 잘 어울리고 모든 게 다 새로 제작을 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새롭게 하는 것보다 현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이런 제작의 이런 시스템적인 거를 잘 알면 충분히 우리가 새로 다 하지 않아도 좋은 마감을 내면서 기존의 거를 리폼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. 요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. 이제 마지막 공간. 자, 안방 욕실이거든요. 거실 공용 욕실은 좀 뭔가 호텔 느낌의 좀 짙은 느낌이었다면 좀 더 밝고 좀 따뜻한 베이지 톤이 나는 600에 600 타일 졸리컷 마감 해드려서 부스보다는 왔다 갔다 좀 편하시게 샤워 파티션으로 좀 적용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거실에서는 욕조 이렇게 안방 욕실에서는 파티션해서 두 개 다 사용감이 좀 편리한 이렇게 좀 욕실로 좀 만들어 드렸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좀 잘 보셨나요? 저희도 이번 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집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이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집에서 좀 행복하고 가족들의 좀 소통이 좀 잘 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. 우리가 좀 인테리어를 하면서 뭔가 구조적으로 동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좀 하셔서 인테리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살려가지고 가전이나 가구하는데 좀 더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려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. 자, 저희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. 다음에 우리가 더 좋은 정보가 더 가득한 영상으로 좀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